안녕하세요. 홍불 아시나요? 저는 홍불을 지금 11년째 최명희문학관에서 홍불 읽기 모임을 지도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책을 10년이 넘게 굳이 이렇게 모여서 읽어야 하고 나눠야 하고 또 나누면서 때로는 웃고 울고 격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이 찾는 이유는 또 뭘까요? 거기에는 작가가 17년 동안이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붓고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홍불이 방대해서 흔히들 말하는 민속학의 보고다 또는 전통, 지리, 역사, 문화 어떤 이런 모든 것의 보물창고이다라고 평가를 하듯이 워낙 혼자 읽기는 산 넘고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 읽기 모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인문학을 해야 할까요? 인문학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즉 남의 생각을 알고 바로 내 생각을 아는 것이 바로 인문학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삶의 연속에서 선택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 선택을 할 때 그런 선택의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홍불을 읽다 보면 삶의 여러 갈래길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홍불을 통한 그런 삶의 의미를 나누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홍불의 가치를 한번 제대로 같이 발견하기로 해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학관에서 지금 11년째 올해로 홍불 읽기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이진숙이고요. 제가 이제 홍불을 처음 만났을 때 홍불은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그 의미로 처음에 최명희 작가의 그런 어떤 방법을 따라가기로 하겠습니다. 최명희 작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죠. 기전여고에서 또 고성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그만두셨었는데 그분이 항상 수업을 할 때는 처음에 들어가서 시를 한 편 전날 당번을 정해놓고 꼭 써놓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이 칠판에 가득 쓰여져 있으면 학생들과 같이 낭독을 하고 수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야말로 문학 수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한번 방문객이라는 정현종 시인의 시를 통해서 수업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방문객의 시 많이 아시죠? 시 낭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같이 하기로 해요. 제목에서는 항상 4호흡 정도, 3박자 정도 쉬고 작가를 읽고 나서는 2박자 정도, 그 다음에 행에서는 각각 한 호흡씩 멈춰가면서 내용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같이 해볼까요?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잘 읽으셨어요. 그죠? 네, 여기 내용처럼 오늘은 혼불이라는 책이 최명희 작가가 여러분들을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혼불과 최명희 작가를 환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준비되셨죠?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혼불은 뭘까요? 혼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사람마다 다 혼이 있는데 눈자리를 이렇게 눌러봐서 밑에 동글동글하니 그 주황색 빛이 없으면 혼이 나갔다 해서 호들갑스럽게 큰일 났다라고 난리를 내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혼불이란 말이 있었는데 국어사전에는 등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가가 혼불이라는 작품을 쓴 후에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혼불이에요. 그 혼불이 뭔지 국어사전에는 사람의 혼을 이루는 바탕이다. 종발만 하고 맑고 푸르스름한 빛이다 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죽기 전 사흘 전에 몸에서 빠져나간다. 근데 이런 지시적인 그런 혼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작가는 혼불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혼불이란 생명의 불, 정신의 불, 감성의 불, 존재의 핵심인 불 또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정령의 불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하는 것이 혼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철학책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재미 위주의 책이라기보다 의미가 99.9%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다 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감동을 느끼고 삶의 지혜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책이 혼불입니다. 그럼 이것을 쓴 작가 최명희는 어떤 사람일까? 작가 최명희는 1947년에 전주시 화원동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작가가 이 화원동에서 태어난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화원동, 화원동. 어때요? 입 안에서 가득히 꽃이 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드나요? 작가는 그 말이 너무 좋았대요. 이 화원동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불려서 내놓으면 마치 입 안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자기가 태어난 그 대자리가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좀 느꼈던 거죠. 전주시 화원동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생님이 1980년대에 여기엔 지금 나왔지 않지만 쓰러지는 빛이라는 단편 소설로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등단을 하죠.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사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써서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2천만 원 고려 장편 소설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사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응모를 했는데 딱하니 당선이 된 거죠.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써서 처음에 1983년에 동아일보에서 장편소설 한 권짜리로 묶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88년 9월부터 95년 10월까지 신동아의 7년 2개월이라는 장장 그 긴 기간 동안 연재가 되죠.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오랫동안 기록된 연재된 그런 소설이 홍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가가 쓴 책을 1, 2부 4권으로 한길사에서 90년도에 발간을 하고요.
또 이것이 이제 10권짜리로 96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잠깐 96년도에 10권 나왔던 한길사 책이 아니라 이제 매한출판사에서 나오는 홍불로 지금은 만나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1998년도에 12월 11일에 연면하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2년간의 난소암을 앓다가 가시는데, 굉장히 자기는 이 아름다운 세상 잘 살고 갑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자료를 읽으면서 이 선생님의 그런 정신 세계가 너무 숭고하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저도 30대에 있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그 말을 들은 뒤에 읽었을 때는 정말로 제대로 술술 읽혀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가는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 그것도 전주에 다시 글을 쓰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곧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사랑을 했고 감사했다는 그 인생관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돌아가신 후로는 이제 우리가 2011년부터 홍불 문학상이 제정이 되어서 난설원, 프린세스 마리, 홍도, 또 최근에는 최후의 만찬까지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죠. 1년마다. 혹시 뜻이 있는 분은 그런 전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소설을 써서 응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홍불 메아리라고 독후감 공모전이 있어요. 또 상금이 자그마치 200만 원이나 되는데, 그 독후감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독후감은 홍불 문학상을 수여받은 그 책 가지고 하는 독후감입니다. 네, 이런 활동으로 우리가 최명희 선생님을 기리고 있는데요. 최명희 선생님이 우체부라는 수필로 문해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게 되는데, 이 우체부라는 수필이 학생 작품으로는 최초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 우체부 수필을 딱 제가 처음 봤을 때 고등학생의 수준의 이런 정서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니, 너무 작가로서 저는 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 높은 글이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자, 그의 음성은 항상 즐거운 긴장을 준다.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많은 기계들의 소리, 사람들의 손보다 더 위력 있는 기계들의 손, 사람들의 목숨보다 더 모진 기계들의 수명,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체온을 망각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체부의 음성은 가장 정겨운 인간의 소리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이다. 그의 낡은 가죽 가방은 시다. 그는 주는 사람이다. 그가 주는 흐뭇하고 서민적인 평화를 좋아한다. 나는 보랏빛 우체부가 되고 싶다 라고 썼어요. 대단하죠? 이 최명희 작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공포의 자주색이에요. 최명희 작가 기전여고를 다녔거든요. 근데 기전여고 그때 당시 교복이 스커트가 치마가 자주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복을 입고 글짓기 대회에 나가면 모든 대상을 최명희 작가가 다 쓸어오니까, 그 학생만 떴다 하면 얘들아 오늘 공포의 자주색 떴다, 우리는 장원 이제 포기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널리 이름이 날릴 정도의 글 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어렸을 때 작품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 동물원이라는 꽁트가 하나 발견됐어요. 여기 학교에 신문에 실려있던 꽁트인데, 그 꽁트도 읽다 보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중학생들 한번 찾아서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명희 작가의 그런 작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 한 권으로 이루어진 동아일보사에서 만들어낸 홍불이라는 책 1권짜리였고요. 이걸 더 이제 개작해서 또 4권짜리로 만들어진 2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제 한길사에서 10권으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또 이제 절판됐다가 다시 매화출판사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홍불이요. 한 권의 책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을 했다는 건 좀 특이하죠. 그만큼 작가는 17년이에요. 장장 17년 동안 왜 이렇게 이런 홍보를 썼을까 좀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홍보만 쓰다가 갔으니까 다른 작품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외에도 전북대학교 그 신문에 기고된 여러 가지 수필들도 많고요. 또 단편 소설들도 많아요. 쓰러지는 빛은 아까 당선됐던 작품이고요. 정옥이, 만종, 주소, 이웃집 여자, 또 매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문학책에 지금도 수록되어 있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죠. 이런 작품도 있고 또 제망매가라는 작품은 미완성 작품으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작품도 있지만 장편 소설로는 유일하게 홍불이 한 권인데 홍불 한 권이 남았는데 그럼 이 홍불을 쓰게 된 동기는 뭘까요? 궁금하죠. 왜 이 홍불에 17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붓고 거기는 몸까지 다 바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왜 썼을까? 작가는 한마디로 근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소설을 썼다고 그랬어요. 자기 근원에 대한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느냐. 조상이 없는 후손이 또 어디 있으랴. 느낌을 복원해보고 싶었다. 이 복원이 단순한 기록의 재생이 아니고 삶의 모습, 정신의 원형질에 가까이 가는 사다리칸 한 개로 살아남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작가가 고백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글을 보면 홍불은 나의 온 존재를 요구했습니다. 유구한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 산천초목, 생활습관, 사회제도, 촌락구조, 역사, 세식풍속, 관음상제, 통과의례, 의식주,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홍불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불을 대할 때 왜 읽어야 할까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죠. 우리 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 학자들, 전문 학자들을 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일남 소설가는 홍불은 미싱으로 박은 이야기가 아니라 수바늘로 한 땀 한 땀 뜬 이바구라는 걸 새삼 느낀다. 이바구는 이야기란 뜻이죠. 이야기. 수바늘로 한 땀 한 땀 뜬 것이다. 작가는 그 작중의 효원의 모델로 그 남원의 최씨분 중에 종갓집 할머니이신 박중순 할머니를 많이 찾아갔었다고 그래요. 찾아가서 뵙고 기록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삶을 계속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녹음을 한 테이프만 해도 가방으로 한가득이 될 정도로 가서 연구를 하고 현장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남원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향인 보성 또 극중에서 우리 일제강점기가 지금 배경인데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이주를 당한 우리 민족들의 흔적이 남겨있는 연변, 심양, 목단과까지 이런 데까지 찾아가서 몸소 발품 버리고 그렇게 해서 체록하고 수집하고 대화하고 찾아 나서서 그러고 나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항상 그런 알기 위해서 찾아다닐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심취해 있었던 거죠. 1995년에 경향신문 칼럼에 보면 최명희 작가가 쓴 만년필을 쓰는 기쁨이라는 글이 나와요. 작가는 컴퓨터로 쓰지 않았죠. 사람들이 왜 컴퓨터를 쓰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이 쓰고 빨리 써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되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다 버린 세상 내가 가지 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경향신문 칼럼에 보면 인간의 삶은 보행 속도에 맞추어 살 때 가장 안정되고 알맞다라고 했어요. 보행 속도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로 다다닥 쓰는 것보다 만년필로 쓰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원고지 12,000장을 그렇게 손수 만년필로 쓰는데 한 번 쓰고 그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고치고 다듬고 이런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또 하나 유종호 문화평론가가 평가해 놓은 것은 우리 결의의 풀풀이 숨결과 삶의 결을 드러내는 풍속사이기도 한 이 소설은 소리내어 읽으면 판소리 가락이 된다. 독특한 울림이 호소력을 발휘하는 노작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작가도 자기가 퇴고를 여러 번 했다고 했는데 이게 할 때마다 한 부분을 떼어내거나 또는 한 문장만 읽어도 작품 전체 분위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에도 머뭇거렸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글자 크기나 위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다 퇴고를 했으면 그냥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니라 손수 낭독을 했대요. 이 낭독을 하는 그런 재미도 홍보를 통해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낭독을 해볼까요? 이 부분은 그 홍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얄밉기도 한 여인,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머리가 좋은, 요즘으로 치면 현대판 CEO감이 될 수 있는 여인, 옹군의 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옹군에는 지금 마음이 신사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 이씨 분 중에 종갓집에 이기채 그 양반이 창고에 그득그득 고기며 쌀이며 쌓여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가 부실해서 항상 죽으로 이렇게 이를 다스리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것을 비비꼬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전라북도 남원의 그런 지역 언어를 살려서 가락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같이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아이고 맛있어. 야야 옹구야 너 물 말아서 먹을래? 아나물 아따 참말로 시원하다잉. 그저 5, 6월 복더위에 개쎄바닥 늘어져도 요렇게 찬 시한물에다가 보리밥 뚝뚝 깨서 말아 먹으면 그거이 살로가지. 그거이 살로가. 죽이다 보여. 죽이. 아이고 기운 없어라. 천하 없는 인삼녹용 죽이라도 죽 먹고는 오래 못 사는 거이다. 배심 있어야지. 자, 어때요? 재밌죠? 이래서 홍보를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소리내서 읽다 보면 판소리 가락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또 이동화 의부는 홍불은 앞으로 소설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문헌의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문헌의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이 홍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삶 곳곳을 다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여담으로 최명희 작가는 자기 지인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항상 선물해 주는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이에요. 여러분들도 국어사전이 있나요? 네,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많이 있던 사전도 버리거나 베개용으로 쓰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좀 국어사전을 많이 애용했으면 좋겠어요. 작가는 국어사전을 선물하면서 항상 이 사전을 시집처럼 읽어라. 시집처럼 읽어라 라고 부탁을 했대요. 우리말을 제발 잊지 말고 살아다오.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장일구라는 문화평론가는 홍불의 가장 큰 매력은 조탁한 언어다. 홍불의 언어는 마치 생동하듯 우리 느낌에 다가서는데 우리는 주술에 걸리기라도 한 듯이 이 빛나는 언어에 매료된다라고 평가했어요. 작가도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던 분이죠. 그래서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에는 정령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정령, 또 글씨에도 영이 있다고 하죠. 서령. 그만큼 말이나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가가 한 말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넋이 찍히는 그 문의를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홍보를 통하여 모국어를 재생해보고 싶었다. 한 시대의 인간과 문화와 자연을 언어로 건져서 나의 모국에 한 소쿠리 모국어로 바치고 싶다. 그 모국어가 나의 생애를 담아 시대의 물살에 징검다리 돌 한 개로 남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홍불이 모국어로 쓰이고 나라에 바치고 싶다 할 정도로 이 홍불을 읽다 보면 모국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읽는데 굉장히 힘이 들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면 반드시 그 모국어의 묘미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읽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럼 어떻게 읽을까? 서정주 시인이 자기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라고 했다고 하죠. 최명희 작가도 자기를 키운 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뭘까요? 맞춘 사람 있을까요? 해찰이었다라고 했대요. 해찰이 뭘까요? 딴짓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자기를 키운 건 파라리 해찰이었다라는 고백처럼 홍보를 읽다 보면 서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요, 사람들이요. 읽다가 우리 독자들이. 그래서 읽다가 줄거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덮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그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해요. 이제는 서사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서사 진행에. 이게 전체 10권이 108개의 작은 꼭지로 이루어졌는데 그 108개를 단막극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 꼭지별로 최명희 작가가 이 꼭지에서 나에게 어떤 전통을 알려주려고 할까? 어떤 문화를, 어느 지리를, 어떤 역사를, 어떤 언어를, 어떤 음식을, 또는 옷을, 물리는 거, 어떤 주거 형태를 알려주려고 할까라고 기대를 하고 읽으면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재미 플러스 의미 플러스 감동까지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서사가 빨리빨리 진행될 거다 그런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꼭지별로 작가가 들려주는 음성을 전통 이 민속학의 보고라는 이 책의 묘미를 기대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한 번 읽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책도 제독이 진정한 독서라고 하죠. 다시 읽는 거. 한 번만 쑥 읽은 건 진정한 독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홍보를 더군다나 홍보를 그렇게 읽었다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홍보는 첫 번째 읽을 때는 통독으로 쭉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처음 보는 단어를 아리전직하다라는 단어 아세요? 처음 듣죠? 그 단어 굉장히 예쁜 단어예요.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서 뜻을 한번 보세요. 작가가 이 아리잠직하다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글을 쓰다가 이 작품 중에 강실이라는 예쁜 아이를 묘사하고 싶은데 아름답다라고 하기는 너무 번거로워진 것 같고 예쁘다 하기도 너무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국어사전을 연신 넘겼대요. 그러다가 딱 아리잠직하다라는 단어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국어사전을 쓰다듬어 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뭔 뜻인지 궁금하시죠?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리잠직하다 이런 단어들도 나오고 아니면 남원의 방언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우리가 가다가 멈추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뜻을 다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독을 일단 먼저 하세요. 그래서 큰 흐름을 숲을 일단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읽을 때 제독을 할 때는 그때는 모르는 어휘도 밑줄로 긋고 감동받은 부분 또는 내가 옮겨 적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을 밑줄을 그으세요. 그렇게 해서 또 10번까지 읽으세요. 그 다음 다시 또 세 번째까지 읽어야 돼요.
세 번째 때 비로소 이제 정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홍불은 정말 세 번 읽지 않고는 어디 가서 홍불을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읽어야 되는 책이 홍불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 필사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 어록이라고 저는 적어 놓거든요. 노트에 보면 지금 11년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노트가 여러 권인데, 이렇게 노트를 나눠서 1권, 2권, 3권, 4권도 쓰지만 인물별로 청안부인, 이증의 이런 꼭지를 붙여놓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 그런 말들 어록을 쭉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며 그 필사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내 생각까지 메모하면서 읽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묵독하지 마시고 낭독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운동하면서 팁을 보면서 그렇게 읽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책상에 간지런히 다 정리한 다음에 홍불책과 노트, 만년필이면 더 좋고 연필 한 자루 들고 딱 앉아서 정자세하고 정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근엄하게 읽으시는데, 그때 낭독도 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어요. 거기서 끝나냐? 그럼 그건 또 독서가 아니죠. 적용을 해야 돼요. 실천 독서, 생활 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 신영복 작가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공부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거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야 되고, 또 손으로 와야 되고, 발까지 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공부다. 그리고 어떤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구별해내는 게 공부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공부다. 타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것이 공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읽고 나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너무 힘든 부분이니까 버릴 건 버릴지라도, 우리가 홍보를 읽다 보면 굉장히 청안부인의 말 속에서도 철학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럿이 앉아서 같이 나누고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권부터 간단하게, 이거는 정말 꼭지꼭지별로 각각 나눠서 한 자씩씩 만나서 얘기를 나눠도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이 혼자만 읽지 말고 팀을 이루어서 읽으실 때 1권 읽고 만나도 되고, 아니면 꼭지별로 1권에 1꼭지만 읽고 만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한 책이 홍불인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그러면 우리가 문학관에서 진행하는 한 권씩 읽고 만나서 나누는 그런 것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1권은 청사초롱이 첫 꼭지죠. 1권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까미 이방인의 첫 문장이 오늘 엄마가 죽었다라고 시작하죠. 어마무시하게. 김은혜 칼의 노래에서 첫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해서, 김은은 이 첫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꽃이 피었다라고 할까 꽃은 피었다라고 할까 3일을 고민을 했대요. 작가는 이 17년 동안 쓰여진 이 10권의 책의 첫 문장을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라고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배경이 1930년대부터 40년대 일제강점기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양반층의 삶과 서민층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힘든 과정을 그려놓은 소설이기 때문에 쾌청할 일이 없죠. 아무튼 첫 문장이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라고, 그것도 결혼 장면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복선이죠. 그래서 강모와 효원이가 결혼을 하는데 그다지 정말 삶이 풀리지 않을 걸 예고를 해요. 근데 이게 결혼 장면이 단순히 둘이 결혼했다가 아니라 절차 전통 혼례의 절차가 다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 혼례를 하고 싶은 분은 이 책 홍보를 첫 꼭지만 읽어도 어느 정도 절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권을 결혼장이라고 보고, 그럼 결혼은 뭔가? 가정이란 그런 어떤 가정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인가? 그런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적용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2권은 마음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주제는 여러 가지로 붙일 수가 있어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 굳이 꽂자면 마음, 즉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권이에요. 이 권 속에 강모가 나오는데, 강모가 사촌동생 강실이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면서 책임도 안 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인성교육의 문제도 있는 거죠. 오로지 굉장히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귀하게만 자라온 강모인데, 강모는 나름 또 한 종가를 어깨에 짊어진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죠.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고, 아무튼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 결혼만 한다고 어른이 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 권에서 특히 효원이 아버지가 효원에게 와서 하는 그 덕담이 있어요. 교훈이죠. 효원이는 지금 자기 남편 강모가 이렇게 자기한테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시댁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속앓이를 합니다. 그런 속앓이를 하는데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효원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이 마음이다. 마음만 안에 담지 못할 것이 없느니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가장 큰 것이 마음이래요. 여러분도 우리 혼부를 읽으면서 마음의 크기를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부 3권은 제가 죽음의 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3권은요. 여기 특히 이 혼부 속에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는 분이 청한부인인데, 이 청한부인이 안타깝게도 천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청한부인이 처음에 이 종가로 시집을 올 때는 3일 만에 남편 준이가 일찍 죽어버려요. 열병으로.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에 친정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시가로 들어오는데, 남편을 잃은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화려한 가마를 타지 못하고 하얀 가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저 종가로 들어왔을 때 그 집의 모습이 발로 한번 하인이 툭 차니까 벼랑벽이 무너질 정도로 낡아버린, 무너져가는 그런 종가였어요. 근데 그곳에 딱 들어서면서 이 젊은 어린 19살 청한부인이 내 홀로 내 뼈를 일으키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혼수로 받은 그런 비단 몇 필을 팔아서 눈을 사고, 그리고 결국에는 읍내까지 나가려면 이 청한부인 땅을 밟지 않고는 나갈 수 없을 정도의 땅을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정말 홀로 뼈를 일으키며 살아간 여인의 이 3권에서 이제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청한부인이 잘 살다 간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 나는 삼복이나 동지서 딸은 절대 죽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때 죽으면 장례 치르느라 가족도 동네 사람도 고생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죽음이라는 건. 동지 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동네 사람을 후히 먹여라 라는 유언까지 남깁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말은 곧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죽은 후에 후세인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좀 무거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4권입니다. 4권은 물들임, 인간관계로 우리가 주제를 정해봤어요. 물들인다는 것. 여기 보면 옛날에는 우리 옷감에 계속 물을 들이죠.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그런 물들이는 과정들이 아주 세세하게 잘 나옵니다. 남색으로 자색으로 뭐 황색, 간물 들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복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도 한번 홍불고리 읽기 모임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유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읽고 나서는 우리가 내 인생은 어떤 물이 들 것인가, 나는 어떤 색깔로 표현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권이 4권입니다. 자, 5권은 대보름 풍속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대보름날, 올해 대보름날 더위 파셨어요? 저는 올해 대보름날 눈치 보면서 더위를 못 팔았더니 굉장히 지금부터 더워요. 더위 파신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대보름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내더위하고 팔면 1년 내내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그런 풍속들인데, 여기에 대보름 풍속으로 부럼 깨기, 망울놀이, 달집 태우기, 감나무에 찰밥 넣는 거, 즉 뭐 나무 시집 보내기죠. 옛날에 뭐 나무 사이에 돌을 끼워 넣기도 해서 많이 열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런 놀이, 오곡밥 먹기, 아홉 가지 나물 먹기,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풍속을 보면서 전통의 풍속을 그대로 다 습득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나는 그럼 어떤 풍속을 이어올 것이며 후손들에게 어떤 풍속을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해보게 하는 책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는 우리 집의 가훈은 뭘로 할 것인지, 우리 집에서 정말 미풍양속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권으로 넘어가면요. 6권은 소망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소망이 뭔지 이거 6권을 읽고 나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책 속에서는 청한 부인이 그렇게 청산과부로 시집을 와가지고 있을 때 여러 곳에서 보쌈을 해가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쌈 당하지 않으려고 머리맡에 칼을 놓고 자기까지 하고 동네 여인들을 불러다가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거든요. 종가의 종부로서 자기를 지키는데, 그분의 소망은 내 뼈로 내 몸을 일으키라가 소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청한 부인의 그 정신의 맥을 잇는 며느리가 효원입니다. 손자 며느리. 근데 효원이는 지금 강모나 강실이의 관계를 알고 나서 흔들리는 자기를 붙잡습니다. 그게 나는 안개보다 마음이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벗어난다. 라고 자기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가슴에 칼 박은 이대로 일어서겠다. 누군가의 위로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다잡고 가는 그런 굳센 여인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아들 철제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다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럼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각자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권입니다. 그 다음 7권은 음식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 별권 중에 이 7권에는 죽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죽도 열매로 된 깨나 호두, 은행 이런 열매죽이 있고, 또 콩, 청대콩, 누렁콩 이런 콩죽, 또 어류를 이용한 죽, 육류를 이용한 죽, 이런 여러 죽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저는 흰죽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흰죽은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어디 가서 요즘에는 죽을 많이 사서 먹기도 하지만 급할 때는 집에서 쓸 때가 많은데, 그 흰죽에 관련된 부분을 낭독해 드릴게요. 쌀을 대여섯 시간 넉넉히 물에 불려서 눈에 안 보여 그렇지 볼 수만 있다면 그 쌀 한 톨 한 톨에 단단한 켜가 뭉쳐있던 힘을 풀고 저절로 벌어져 수백 수천의 흰 꽃잎 일어나듯 번글어 난만해지도록 그 켜가 벌어져 갈피마다 숨을 쉬며 너우러지도록 두었다가 밥을 지을 때보다 대여섯 배 정도의 물을 더 부어 반투명으로 기름이 자르르 돌며 잘 퍼질 때까지 쓰는 흰죽. 제대로 쓴 흰죽은 고기보다 살로 간다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진짜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데오션 시간 불려서 해보니까 정말 고소한 맛이 났어요. 음식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그런 7권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나만의 요리법, 건강을 위한 요리법 이런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권은 정말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전라북도를 거쳐가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전라북도를 지나쳤다면, 전주를, 남원을 지나쳤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그래서 홍보에서 가장 전주를 대표하는 책, 남원을 대표하는 책 하면 8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다 못 읽는다고 한다면 10권을 읽기가 힘들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싶다 전주를 그러면 8권을 읽으면 됩니다. 8권에는 그런 전주의 역사, 마한으로부터 백제로 이어지는 또 남원의 역사,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쓴 여러 피 흘린 흔적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에 그 유명한 단어가 나와요. 꽃심전주, 꽃심전주 많이 들어보셨죠? 그 꽃심이라는 단어가 이 8권에 나오는데 그 꽃심의 뜻을 아세요? 꽃심은 꽃의 중심이라는 뜻도 있고 꽃의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심을 넣어서 꽃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꽃을 꽃답게 하는 꽃스러운 어떤 그 꽃마음, 어떤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어떤 씨앗처럼 자기의 마음을 밝히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힘이라고 작가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꽃심을 지녔는데 그것도 어떤 꽃심이냐면요. 이 앞에 걸 많이들 놓치는데 꿈의 꽃심을 지닌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주를. 그래서 꿈의 꽃심을 지닌 땅. 그 꿈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전주 역사, 남원 역사가 실린 8권을 읽으면서는 이 역사도 중요하고 자기의 꿈을 또 하나 얘기 나누는 것도 중요한 권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9권은 저도 처음에 9권이 굉장히 읽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9권의 사천왕상에 대한 묘사가 3분의 2를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 대신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매력적인 책이 9권이겠죠. 그래서 9권은 읽을 때는 종교적인 차원으로 읽지 마시고 그냥 상징의 차원으로 읽으셔도 된다는 거.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거 읽고 나서는 그런데 읽기 힘들었는데 읽고 나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제는 절에 가면 사천왕성이 더 구보다 봐져요. 고개 숙여서 보고 사천왕상 발밑에 깔려있는 음녀나 악귀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귀엽게 재미있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9권은 불교적인 그런 색채가 굉장히 강한 책입니다. 그 끝으로 10권 10권에서 제가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있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독서지도를 이제 어린 아이들을 하는데 이거 진족 읽었으면 학생들한테 적용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했던 부분이 가투입니다. 가투 아세요? 전통놀이. 화투는 잘 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컴퓨터 틀어놓으시고 고스톱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화투는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 전통 문화 화가투라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화가투. 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전율이 왔어요. 작가는 이렇게 우리가 잊혀져가는 정말 전통 놀이를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묘사해놔서 우리가 만들어서 또 적용을 하게 만드시는구나. 너무 저도 그 10권 보면서 10권을 쓰다듬어줬어요. 가투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바로 이런 걸 구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는데 학생들 3학년짜리가 하루에 3편의 시조를 외웠습니다. 가투를 하면서요. 그래서 가투라는 것은 10권에 보면 굉장히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시조, 초장, 중장, 종장이 전부 다 담겨지게 만들고 또 하나는 종장만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여 앉아서
대표 팀장 하나 정해서 그 대표가 시조의 전체 초장, 중장, 종장을 낭독을 하면 나머지 회원들은 종장 중에서 똑같은 종장을 빨리 찾아내는 그런 놀이예요. 근데 이 놀이가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말을 못 쓰게 하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않게 하기 위해서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런 시조로 만들어진 같은 놀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보를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저는 강력하게 이 화가투 놀이를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을 시킵시다라고 놀이 부흥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나오는 건데 아무튼 전통 놀이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데에 많이 나와요. 뭐 연날리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화가투 놀이는 정말 지식적으로도 또 시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어휘나 사상이나 이런 고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가 있으니까 화가투 놀이만큼은 좀 많이 전파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권이 끝나요. 근데 정말로 10권 끝날 때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그 온 몸에 눈물이 차오른다 라고 끝나요. 효원이의 온 몸에 눈물이 차오르는 그 과정으로 끝나는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끝이 작가가 아팠을 때였고 그래서 더 마무리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작가도 생전에 자기는 이 책이 해방되고 6.25 또는 4.19, 5.19 혁명, 가까운 현대사까지 한국사의 역동기를 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계획을 세웠고 쓰면 쓸수록 이야기가 흘러나와 20권이 될지 30권이 될지 짐작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한 글을 저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안타깝게도 병이 찾아왔고 그러고 10권으로 끝나게 됩니다. 작가는 천군만마가 아니어도 좋다. 자기가 하는 일을 오래오래 내가 하는 이 일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각자 자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홍풀이 모국어로 읽히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나만 알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읽다 보면 작가의 정신을 좀 더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작가가 홍보를 모국어를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홍보 속 모국어가 얼만큼 재밌게 나왔는지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키가 작고 모습이 얌전하며 어린 티가 있다. 금방 국어사전 찾아보셨을까요, 누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아리잠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작은 틈을 통하여 잠시 비치는 햇볕. 그늘진 곳에 미치는 조그만 햇볕의 기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살핌이나 보호를 뜻하는 단어는 변느입니다. 맞추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큰 바람이 일어나려고 할 때 먼 산에 구름같이 끼는 뽀얀 기운을 바람꽃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보면 재밌죠? 한 번씩 단어가 바람꽃이라는 단어는 되게 저는 예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 작가는 이 책 속에서 소리에 관련된 어휘가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2129가지나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소리에 관련된 첫 장 청사초롱에서만 해도 대실 그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좀 13가지인가 제가 찾았을 때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 이상으로. 그 정도로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참새 소리 찍찍찍 이거 말고 다른 새들의 소리를 산에 갈 때 우리말로 묘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가는 눈이 내리는 모습도 나중에 3번 가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 활홀활 후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눈이 내리는데 그 모습이 활홀활 후어리. 좀 억지스럽지 않나 이런 부분?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소리를
내가 먼저 사용하고 속된 표현으로 우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와 관련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다. 그래서 우리 어휘를 좀 찾아 쓰려고 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소리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밑에 초성이 나와 있어요. 힌트가 홈플 1권에 나오는 단어인데 댄잎의 소리예요. 그것은 사르락 사르락 댄잎을 갈며 들릴 듯 말 듯 사원거리다가도 수학 한쪽으로 몰리면서 물소리를 내기도 하고 잔잔해졌는가 하면 푸른 잎에 날을 세워 우 누구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처럼 날씨마저 구름이 잡혀있는 데다가 잔바람이라도 있는 날에는 쏴 을에 물결 쏠리는 소리를 쏴 내면서 후두둑 비 쏟아지는 신용을 대숲이 먼저 하는 것이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눈이 어두운 하늘에서 적막하게 춤을 춘다. 어떻게? 활, 홀, 활, 후월이. 자, 네 번째는 이명처럼 맴도는 선생의 음성이 뚜익 기적의 비명에 먹힌다. 기차 소리 뚜익이라고 했어요. 5번 눈바닥에 엎드린 햇빛에서 녹새 익는 냄새가 난다. 이 녹새 익는 냄새는 많이 표현이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올 여름에 한번 정말 여름의 뜨거움이 녹새가 익는 그런 냄새가 느껴지는지 저는 그게 상상이 되거든요. 자, 어떻게 나냐면요. 탱그르르 소리가 울릴 것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봄날 얼어붙은 강물이 풀리는 밤의 강물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소살소살. 자, 알겠죠? 우리 소살소살은 남원 홍불문학관에 가면 현판으로도 쓰여져 있어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6번 소살소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소리에 관련돼서 다양한 소리 2129가지 중에 몇 가지만 만나봤는데요. 작가의 그런 정신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10권의 홈불이라는 책 어떠셨어요? 이번 시간에 만나서 좋으셨다고요? 네.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재미가 느껴질 만큼 쑥 빠져서 때로는 강실이가 되어서 울기도 하고 표현이가 되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청한분이 되어서 내 홀로 내 뼈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 풍덩 빠져서 읽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통해 우리 여러분들이 나를 찾고 정신의 불, 생명의 불이라고 했는데 이 홍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